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국민경제 균형과 소득 책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 필립스 곡선과 통화정책 반응 함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30강에서 소개했던 동태족,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기억하시나요? 동태족,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완성도가 높은 거시균형 모형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중앙은행들이 이 모형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태족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과 달리 수직측을 물가 대신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수요 곡선의 식에 테일러 룰과 같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충격에 대응해 통화정책이 일정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수행할 때 얻어지는 거시균형을 음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9강에서 금리 준칙에 따른 거시균형을 ISLM 모형에서 수용하는 문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태적,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을 두 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구축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동일한 주제를 산출량 대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경우 동태적 총공급 곡선은 필립스 곡선으로 동태적 총수요 곡선은 통화정책 반응 함수 곡선으로 각각 변환되며 DAD, DAS 모형보다 손쉽게 거시균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DAD, DAS 곡선의 식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변수로 하는 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제22강에서 단기 총공급 곡선의 식으로부터 총생산갭과 실업률 갭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큰의 법칙을 이용해 필립스 곡선의 식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DAD 곡선의 식을 MPRF 곡선의 식으로 직접 변환하기보다는 동태적 총수요 곡선의 특성을 이용해 통화정책 반응 함수 곡선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도축으로 하는 공간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강에서 설명했듯이 동태적 총수요 곡선은 IS 곡선의 식, 피셔 방정식, 그리고 테일러 준칙의 식으로부터 유도되며 우하향합니다. 이때 유도된 동태적 총수요 곡선에 오픈의 법칙을 적용하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공간에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변환됩니다. 이 곡선의 식을 통화정책 반응 함수라고 합니다. 때로는 동태적 총수요 곡선의 식을 통화정책 반응 함수라고도 합니다. DAD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테일러 준칙의 식으로부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명목금리가 높아지고 명목금리가 높아지면 피시 방정식으로부터 실질금리도 높아지고 실질금리의 상승은 투자 수요를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총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큰의 법칙으로부터 장기균형점 2를 지나는 DAD 곡선은 장기균형점 2-를 지나는 우상향하는 통화정책 반응 함수 곡선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MPRF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총수요가 감소하면 경기적 실업이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은 DAD 곡선의 기울기를 작게 하고 반대로 산출량 갭 반응 계수의 값은 기울기를 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 A는 MPRF 곡선의 기울기를 작게 하고 산출량 갭 반응 계수 D는 기울기를 크게 합니다.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 값이 클수록 즉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때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두 곡선의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한편 산출량 갭 반응 계수 값이 클수록 즉 중앙은행이 산출량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벗어나거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괴리가 일어날 때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두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게 됩니다. 결국 DAD 곡선이나 MPRF 곡선의 기울기는 중앙은행의 산출량 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산출량 갭 또는 실업률 갭보다
인플레이션 갭을 더 깊이 할 때 두 곡선의 기울기는 작게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갭보다는 산출량 갭이나 실업률 갭을 더 깊이 한다면 두 곡선의 기울기는 크게 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두 곡선이 수평이 되는지 또 수직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AD 곡선의 식에서 독립적 지출,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과 같은 외생 변수는 DAD 곡선을 이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독립적 지출이 증가와 같은 정의 총수요 충격은 DAD 곡선을 우측으로 평행 이동하게 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는 수직 이동폭에 산출량 갭의 반응 계수는 수평 이동폭에 각각 영향을 미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독립적 지출의 증가에 따른 곡선의 수평 및 수직 이동폭은 세 번째 페이지 DAD 곡선의 식으로부터 유도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 값이 클수록 수직 상승폭이, 산출량 갭 반응 계수 값이 클수록 우측 이동폭이 각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PRF 곡선은 DAD 곡선과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할 뿐 동일한 성질이 MPRF 곡선의 이동폭에 더 적용됩니다.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갭에 보다 민감할수록 수직 상승폭이, 실업률 갭에 민감할수록 좌측 이동폭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량 반응 계수값은 같지만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이 다른 두 테일러 준칙의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이 더 큰 DAD 곡선이 기울기가 더 작습니다.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DAD 곡선이 그렇습니다. 물론 MPRF 곡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독립적 지출의 증가는 두 DAD 곡선을 우측으로, MPRF 곡선을 좌측으로 각각 이동하게 하며 수평 이동폭은 동일합니다. 산출량 갭 반응 계수값이 같기 때문이죠. 한편 수직 이동폭은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이 작을 때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은 같으나 산출량 갭 반응 계수값이 다른 두 테일러 준칙이 반영된 경우입니다. 독립적 지출의 증가에 따른 두 곡선의 수직 이동폭은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갭 반응 계수값이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수평 이동폭은 당연히 산출량 갭 반응 계수값이 더 큰 경우 더 작습니다. 균형은 두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단기 균형일 뿐입니다. 예측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측의 오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수정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필립스 곡선이 이동합니다. 장기 균형은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해 F점을 지날 때 일어납니다.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에 이르는 시간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대 여부, 나아가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시장 청산이 일어나는 뉴 클래시칼과 거래적 비용을 전제하는 뉴 케인지안의 세계는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집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기 실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적응적 기대의 경우 장기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적응적 기대의 경우 DAD 곡선의 식에 대해서 제30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통화당국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과 자연실업률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통화당국이 두 지표에 대해 다른 경제 주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충격이 부단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중앙은행이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높은 산출량을 타겟팅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때 목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기 균형은 두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일어나지만 장기 균형은 F가 아닌 G에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F점에서는 여전히 예측의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